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6번 봅시다. 비국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장 회계에 따른 총 요소 생산성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총 요소 생산성이 보통 저기 A에 해당하는 게 총 요소 관련된 거죠. 얘가 얼마나 증가했니?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생산함수를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요? 그쵸? 이거 이쪽에다 쓸까요? Y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A의 증가율 더하기, 곱하기는 더하기야. 원래 이제 로그 쓰여서 하는 건데 이 지수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가중치가 이렇게 되는 거야. K분의 델타 K 더하기 3분의 2 L분의 델타 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돼. 얼마나 증가했어? 이게 Y분의 델타 Y는 2만이네. 2만분의 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2,00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10% 증가한 거죠. 10%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뺐어요. 자, K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K도 얼마였는데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만입니까? 3만이었을 때 증가한 것은 2,700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3927 9%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노동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L분의 델타 L. 자, 노동이 원래 역시 3만이었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것처럼 1800 이렇게 되니까 3618 해서 6%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 봐요. 얘가 10% 증가했고 K가 9% 증가했고 9% L이 6% 네, 증가했고 요거 푸시면 되지. 그랬을 때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 어렵진 않은데 보통은 변화율 값을 주는데 여기서는 변화율 값을 계산해서 직접 대입하세요. 이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3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수입 소비재 A에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대국일 때랑 소국일 때를 나눠가지고 좀 보시긴 해야죠. 근데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소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국제시장의 가격에 관세 부과하니까 이 나라는 수입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국제시장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원래 이제 월드 가격이 있는데 이 월드 가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입 물건이 원래 수입품의 수입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는 Q고 여기는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생산자로 바꿔주세요. 생산자로. 요거는 생산자, 죄송해요. 오타예요. 생산자. 네. 자, 우선 1번 국내 소비자 인연은 증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쵸? 자, 그러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자, 영역으로 표시해 볼까요? 영역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할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C, 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부가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before 관세부가 전에서 after 이렇게 됐어요. 그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A, B, C, D만큼 손해를 봅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이렇게 C, D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생산자는 어떻게 돼? 생산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증가하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자,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 A만큼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게요. 정부가 수입이 이만큼 된다고. 근데 관세를 이만큼 부과했으니까 C가 바로 관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 정부 잉여라고 할게. 정부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 더해볼게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러고 할까? 자, 다 더해. 그럼 총 전체적인 잉여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총 잉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 잉여는 A만큼 증가하고 정부 잉여는 정부의 관세 수입이죠. C만큼 증가하는데 소비자 잉여 감소가 A, B, C, D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크기를 나타내요. 이게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이죠. 그래서 관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내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감소하고요. 감소. 그리고 이게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니까 이건 맞고 생산자 잉여로 하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 여기 국내 소비는 어떻게 돼? 국내 소비 자체는 줄어든다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이게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은 증가하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따라서 증가합니다. 자, 국내의 사회적인 총잉여는 증가하죠. 감소하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B와 D 잘 봐주세요. 데드웨이트, 로스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두 나라의 화폐, 어떤 물건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성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가는 외국의 물가와 환율의 곱인데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것도 같이 좀 잘 보셔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 환율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질 환율은 이렇게 쓴다고 또 요거를 P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질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문자 2로 나타내는 게 요거는 명목 환율. 자, 그래서 1번 자국의 통화량이 증가할 때 여러분 실질 환율은 진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과 관련된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떤 실질과 관련한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위에랑 똑같아.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보셔도 돼. 그럼 외국의 물가가 상승하지만 이게 외국의 물가 올라갈 때 환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3번.
양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그렇죠. 이거는 명목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변화율로 바꾸는 거 아시죠? 이렇게 국내 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얼마나 명목 환율이 얼마나 변화했는가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양국가에 이걸로 다시 정리하면 지금 저 표현이 이거야. 명목 환율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은 양국가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만큼 환율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국 간의 무역에서 재정거래에 의한 수익을 그렇죠.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아비트리지라는 것은 물건을 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서 차익을 누리게 된다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다음 5번. 양국 물가 수준의 상대적 비율이 그렇죠. 물가 수준의 상대적 비율이 명목 환율에 영향을 준다. 양국 물가 수준의 상대적 비율은 그냥 쓰는 거야. 이는 뭐다? 이거요. P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국 물가 수준의 상대적 비율 자체가 명목 환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을 변화시키거나 했을 때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실질 변수, 실질 환율과 그로 인한 순수출 이런 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한번 보시죠. 재정 적자가 증가할 때,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 수입이 감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민간 저축에는 변화가 없대요. 예, 민간 저축 요거는 불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도출되는 거 이해되시죠? C, I, G 순수출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 다시 할게요. 여기 C랑 G를 넘기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순수출 자주 나오죠. 여기서는 뭐 계산하시고도 나올 수 있지만 뭐 증가냐 감소냐 뭐 그런 데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T를 빼주고 T를 넣어줘요. T를 빼주고 T를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 여기 식을 볼게요. 얘가 뭐야? 이게 정부 저축. 요게 바로 정부의 저축. 얘가 뭐야? 민간 저축. 얘가 민간의 저축. 이게 뭐야? 두 개 더하면 이거는 국민저축, 총저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민간저축에는 변화가 없대. 재정적자가 증가했는데 그럼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T가 감소하거나 G가 올라갔어. 그럼 이게 내려가니까 얘는 줄어들었고 얘는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정보를 준 거잖아. 국민 총저축은 어떻게 돼요? 얘는 가만히 있지만 얘가 떨어지니까 얘는 내려갈 거야. 얘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왼쪽이 내려갔잖아? 그럼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투자가 감소하거나 순수출이 줄어들거나 투자가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투자와 순수출의 합계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여기가 내려가니까 이거 전체 값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감소한다. 정부저축은 뭐다? 정부저축이 떨어지는 거죠. 감소한다. 국민저축이 이거잖아. 그래서 민간저축과 국민저축을 합하면 이게 총저축인데 국민저축, 총저축 감소한다. 다 감소네. 답은 1번이겠네요. 이해돼 있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증가, 감소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40번 국가 간의 자본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분 고제변금 기억하셔야 돼.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변금. 이거 아시죠? 변통. 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변동환율 제도니까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쓰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지. 국민소득 증가는 맞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억이 없는 건 빠져요. 얘는 날아갑니다. 자, 근데 요거 살짝 더 봐야 되겠네. 2개밖에 못 챙겼어요. 자, ISLM BP 먼델 플레밍 모델 가지고 할게요. BP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LM, 여기 IS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게 되니까 LM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1번.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A라고 하면 A에서 B가 됐어. 자, 그럼 B점에서는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더 낮아요. 여기가 국제시장의 이자율이고 이 상황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단순한 국내 시장에서 이자율인데 더 낮으니까 얘가 떨어지잖아.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얘가 낮으니까 자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국내 시장의 이자율보다 해외 시장의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치, 자본이 이동합니다. 달러가 밖으로 가요. 달러가 유출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달러가 외환이 유출돼서 나가게 되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부족하잖아.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달러의 가치인 가격이 비싸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또 어떤 효과를 보게 됩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순수출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외국 물건이 비싸지는 거잖아. 순수출의 증가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로 가는 거야. IS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여기 C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2번. 그래서 A에서 C점으로 가죠. 자,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가 개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유입의 증가? 아니요, 유출되지. 우리나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유입이 아니라 자본의 유입의 감소 또는 유출이 증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1번 하나만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13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잘 정리해 두세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2014년도 기출문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